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하며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같은 학생이 올린 또 다른 글은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극찬하며 미국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죠.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직접 경험한 한국 행정의 놀라운 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마틴입니다. 뉴욕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고 교환학생으로 서울 연세대학교에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바로 주민등록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는 정말 낯선 개념이었거든요. 모든 국민이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부가 다 알고 있다는 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자유로운 미국 문화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정부가 왜 내 모든 걸 알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지은이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줄 때도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그런 거 없어도 잘만 살아. 모든 걸 등록시키는 거 좀 불편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은이는 당시 제 반응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있긴 하지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만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병원 가거나 은행 업무 볼 때 정도나 쓰이는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가입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소한 일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건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샤오린을 만났을 때였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정보보안을 전공하고 있다는 리샤오린은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었죠. 홍대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리샤오린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사람을 숫자로 분류해. 등록, 등록, 또 등록. 자유 없는 나라지. 리샤오린은 비꼬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깊이 동의했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미국은 최소한 그런 감시는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샤오린과 저는 금세 의기투합했습니다. 둘 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싫어했으니까요. 저희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개인정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졌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리샤오리는 자신의 나라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중국도 호적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만큼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아. 여기는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서 소름 돋아. 이런 말을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 역시 깊이 공감했죠. 그때 저는 한국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효율성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자유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우월한지 새삼 느끼게 됐죠. 리샤오린과 함께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에 찼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교환학생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편한지 그때 처음 깨달았죠. 문제는 새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신분증과 주소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여권이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신사에서는 한국 거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숙사에 산다고 해도 공식적인 주소 증명서는 따로 필요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봤지만 거주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사흘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약을 잡고 직접 가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휴대폰 없이 사흘을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미국 교환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서류 발급 지연 때문에 학점 등록에 문제가 생긴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죠. 미국 서류 인증 지연으로 재학생 12명이 학점 불이익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국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인 민수가 제 상황을 듣고는 그런 거 동사무소 가면 바로 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사무소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민수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주민센터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본인 확인되면 몇 분 안에 나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급했던 저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미국 대사관에서 서류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저를 근처 주민센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그때 저는 아직도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샤오린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거야. 등록, 또 등록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센터에 가는 길에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해? 미국에서는 이런 서류 하나 받으려면 정말 복잡한데. 민수는 웃으면서 한국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 주민번호만 있으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 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민번호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감시받는 느낌이었는데 민수의 말을 들으니 오히려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국의 관공서들처럼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산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민수가 저를 안내해주면서 여기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으면서도 속으로 역시 복잡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다린 시간은 겨우 5분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 처리할 때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가니 젊은 남자 공무원이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분이 바로 조영민 씨였습니다. 행정 전산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조영민 씨가 물어보자 저는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재발급받으려는데 주소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외국인이라 서류 발급이 복잡하다고 말이에요. 조영민 씨는 제 말을 들더니 그러시군요. 외국인 등록증 가져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다행히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영민 씨가 다음에 한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 주민번호 연동 시스템이에요. 본인 확인, 주소 이전, 의료은행 연동까지 5분이면 끝나죠. 조영민 씨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5분 만에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영민 씨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제 정보를 확인했어요. 외국인 등록번호로 기숙사 주소가 확인되네요. 거주사실증명서 발급해드릴게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언제 어디에 신고한 것도 아닌데 시스템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조영민 씨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더니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은 전산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주민번호 하나만으로도 개인의 모든 행정 정보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서류 발급이 빠르고 정확해요. 저는 그 순간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온 감시 시스템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조영민 씨는 계속해서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편리하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리샤오링과 함께 비판했던 그 시스템이 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었던 건 아닐까? 조영민 씨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출력하면서 이거 가지고 통신사 가시면 휴대폰 개통 바로 되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5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거든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민수에게 정말 신기해. 미국에서는 이런 서류 하나 받으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별로 신기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나라가 이런 시스템 없다는 게 더 신기해라고 답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감시가 아니라 서비스였던 건 아닐까?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통신사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방금 전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했거든요. 미국에서라면 며칠은 걸렸을 일이 5분 만에 해결됐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통신사에 도착해서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했더니 직원이 네, 바로 개통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서류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어요. 휴대폰 개통도 금세 끝났고 제가 원하던 요금제로 바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신사 직원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번호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명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되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 처리할 때 온갖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데 말이죠. 통신사를 나오면서 민수에게 한국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이제 알겠어. 주민등록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라고 답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리샤오린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리샤오린에게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너희 나라는 주민센터 가면 이런 서류 바로 나와? 저는 리샤오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리샤오린은 대답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한국 시스템을 비판하던 리샤오린이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걸까? 리샤오린, 중국은 어때? 서류 발급 같은 거 어떻게 해? 저는 다시 물어봤어요. 리샤오린은 한참 뒤에야 우리는 좀 복잡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에 한국 시스템을 그렇게 비판하던 리샤오린이 자신의 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리샤오린도 한국 시스템의 편리함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우리는 서류 한 장 떼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리샤오린은 더욱 어색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리샤오린도 사실은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감시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었던 거죠. 룸메이트 지은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지은이는 이제 알겠어. 우리가 왜 주민등록 시스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편리하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다음 날 저는 조영민 씨가 일하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 경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조영민 씨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왜 다시 왔는지 물어봤어요. 어제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영민 씨는 웃으면서
시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조영민 씨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면서 한국의 행정 전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번의 클릭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만 되면 몇 초 만에 처리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서류 하나 받으려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해요. 때로는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조영민 씨는 한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전산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해온 결과조라고 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전자서명 시스템이었어요. 조영민 씨가 요즘은 전자서명만으로도 대부분의 공문서 처리가 가능해요. 굳이 직접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죠 라고 설명해줬어요. 주소 이전 신고 시스템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사를 하면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관련 기관들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죠. 은행, 보험회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사를 하면 우편함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관의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은 한 번만 신고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였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어요. 조영민 씨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모든 접근 기록이 남아요. 함부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이 단순히 감시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시스템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었어요. 조영민 씨는 마지막으로 외국인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한국 국민과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 요청했던 거주 증명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직원은 아직 처리 중이에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라고 답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5분 만에 해결된 일이 미국에서는 일주일이 걸리는 거였어요. 조영민 씨의 도움으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등록 주소 변경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이사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조영민 씨는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데모 버전이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서 주소 변경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신고하면 자동으로 구청,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연결된 금융기관까지 정보가 업데이트돼요라고 조영민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사하면 정말 복잡해요. 우편함 변경부터 시작해서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직장, 학교. 정말 많은 곳에 일일이 연락해야 해요. 때로는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하죠. 조영민 씨는 한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전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죠. 지금은 정말 간단해요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는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전자서명 시스템도 직접 체험해봤어요.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공문서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안전해요? 저는 걱정되어서 물어봤어요. 조영민 씨는 전자서명은 손으로 직접 쓴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요. 오히려 더 안전하죠.
위조가 불가능하거든요 라고 설명했어요. 의료보험 연동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모든 의료 기록과 보험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돼요. 보험증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이전 병원 기록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조영민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은행 업무 연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좌 개설할 때도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개설돼요. 신용정보나 거주 확인 같은 것들이 모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은행 계좌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생각하며 부러웠어요. 조영민 씨는 물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라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바라보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말이에요. 감시가 아니라 서비스였고 통제가 아니라 편의였던 거죠. 체험을 마치고 나서 조영민 씨에게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민 씨는 외국인분들이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시죠 라고 웃으며 답했어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미국도 언젠가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서류 발급이 5분 만에 끝나. 주소 변경도 온라인으로 바로 돼. 친구들은 정말 그게 가능해? 라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미국 대사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에 요청했던 거주 증명서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한국의 시스템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대사관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벌써 30분이 넘게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갔는데 직원이 서류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분 만에 끝나는 일이 미국 대사관에서는 일주일 넘게 걸리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는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직원은 본국에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요. 외국에서 거주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새삼 느꼈어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우연히 만난 관계자에게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왜 미국은 아직도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정말 발달되어 있죠. 부럽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미국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나요?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관계자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각 주마다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조율도 복잡하죠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의 한계를 느꼈어요. 연방제 시스템 때문에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반면 한국은 중앙 집권적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한 거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리샤오린과 마주쳤어요. 며칠 전에 어색하게 헤어졌던 터라 조금 민망했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리샤오린, 요즘 어때?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리샤오린은 클레어, 지난번에 한국 행정 시스템 얘기했잖아. 사실 나도 써봤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이던 리샤오린이 한국 시스템을 인정하다니요. 정말 어떤 걸 써봤어?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리샤오린은 기숙사에서 나와서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주소 변경이 정말 간단하더라.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리샤오린도 한국에 와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처음엔 비판적이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럼 지난번에 왜 그렇게 말했어?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리샤오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사실 부러웠어.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 그래서 더 비판적으로 보였나 봐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리샤오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직접 써보니까 정말 편리하더라. 특히 미국 시스템과 비교해보니까 더 그래. 저는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리샤오리는 맞아. 나도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라고 답했어요. 저희는 그날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서로 인정했어요. 특히 자신의 나라와 비교해보니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어서 저는 미국에 있는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아시아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셨거든요. 이제는 그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한국에 온 지 이제 2달이 됐어요. 처음에 엄마가 걱정하셨던 것들 기억나세요? 한국이 너무 통제적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천천히 제가 경험한 일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 친구와 함께 한국 시스템을 비판했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엄마, 제가 완전히 틀렸었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분 만에 서류가 발급됐다는 것, 조영민 씨가 친절하게 시스템을 설명해줬다는 것들을 말이에요. 엄마, 한국은 모든 게 등록되어 있지만 그건 통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서류 하나 받으려면 며칠씩 걸리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5분이면 끝나요. 저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주소 변경 한 번으로 모든 기관의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는 것들을 말이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 얼마나 많은 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정말 간단해요. 특히 미국 대사관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비교해서 설명해드렸어요. 같은 서류인데 미국 대사관에서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한국 주민센터에서는 5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차이가 크죠? 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정부가 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건 감시를 위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접근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리샤오린과의 일화도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친구와 함께 한국 시스템을 비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도 저처럼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요. 조영민 씨가 해준 말도 인용했습니다. 한 공무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 중 하나예요. 미국도 언젠가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만의 방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은 정말 많아요. 특히 국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말이에요. 영상을 다 녹화하고 나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편견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경험, 그리고 완전히 바뀐 생각까지 모든 걸 담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 영상을 보내고 나서 답장이 왔어요. 클레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구나. 엄마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 내가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 서비스가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